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김주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죠. 우리 쓰기 2부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제2부분입니다. 쓰기 2부분은요. 99번과 100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번 같은 경우는요. 이처럼 5개의가 제시가 되고요. 5개의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80자 내외로 한 편의 글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99번이 상당히 어렵죠. 만약에 5개의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작문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단어의 뜻만 내가 너무 집중해서 문장을 완성하다 보면 중국어의 호응 관계라든지 혹은 중국어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 작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강의에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100번은 여러분 그래도 99번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 사진이 하나 제시가 되고요. 이 사진에 맞춰서 여러분 작문을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문하는 순서도 딱딱 정해드릴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쉽게 단어만 바꿔치기해서 문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요. 본 강의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문제 먼저 꼭 풀어보시고요. 저와 함께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쓰기 2부분 99번, 10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9번부터 여러분 이제 원고지 쓰는 작문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선 9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개의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80자 내외로 원고지 한 편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99번은 이야기 형식에 맞춰서 우리 연습을 좀 시켜드릴 거고 100번은 논설문 형식에 맞춰서 조금 이제 연습을 시켜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작문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익히셔가지고요. 그거대로 좀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99번. 자, 99번이 여러분 100번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시어를 만약에 내가 몰라버리면 작문을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선 제시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앙리엔 하면 목걸이가 되는 거고요. 랑만, 4급 단어입니다. 낭만적이다. 그 다음 무친, 어머니가 되는 거고 웨이샤오는 명사로서는 여러분 미소가 되는 거고요. 동사로서 미소 짓다. 그 다음 쥐진 부사로서 우리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먼저 빠르게 제시어를 쭉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어휘를 여러분 확장을 할 거예요. 자, 어휘 확장 첫 번째. 시앙리엔. 우선 시앙리엔이 목걸이란 명사죠. 그럼 명사는 여러분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명사랑 같이 결합하는 동사, 수어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 거고 중국어는 여러분 양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시앙리, 목걸이를 셀 수 있는 양사가 누가 있는지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한번 볼게요. 목걸이는 가늘고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디아오라는 양사랑 같이 결합해서 이 디아오, 시앙리,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예쁜 목걸이다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문장을 확장시키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목걸이다라는 구조에서 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가셔도 돼요. 즉, 이条 하나의 很漂亮的 아주 예쁜 시앙리엔 목걸이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목걸이는 내가 착용을 하다라고 하죠. 목걸이는 착용을 하다라고 하면 동사 따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걸이를 착용하다라고 할 때 따이를 써서 따이샹리엔, 따이샹리엔 목걸이를 착용하다. 이렇게 동사형 어휘랑도 같이 결합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어휘 가볼게요. 랑만. 랑만은 여러분 형용사잖아요. 낭만적이다. 그럼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수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나 페이창과 같은 이런 정도부사랑 같이 결합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很浪漫, 낭만적이다. 非常浪漫, 굉장히 로맨틱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처럼 어떤 사람을 묘사해 줄 수 있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러이런 사람이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浪漫的人 낭만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역시 수사형사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이거 낭만다른 한 명의 로맨틱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여러분? 자, 무치는 어머니, 이건 이제 어휘 확장할 거 없으니까 이제 네 번째 단어로 바로 가서 웨이샤오인데 웨이샤오는 이제 명사로서는 미소, 동사로서는 미소 짓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명사로 쓰였을 때는 얘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동사 수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따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죠. 여러분 따이는 원래 우리가 휴대하다, 지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웨이샤오랑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우리 동사 다음에 저가 붙으면 뭘 나타내 줍니까? 지속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따이죠, 웨이샤오, 미소를 띄우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도 자주 쓸 수가 있고. 그다음 요 문장은 요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슈어 말하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微笑着说 미소 지으면서 말하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다음에 저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을 하는 수단과 방식이 바로 뭔 거예요? 첫 번째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微笑着说 미소 지으면서 말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여러분. 막 울면서 말하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哭着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더라. 좋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두 개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 쯔진 여기서 쯔진은 부사로서 지금까지인데요. 여러분 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랑 똑같냐면 따오랑 똑같아요. 따오 그래서 따오 현재, 따오 현재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입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쯔진 지금까지 还没有消息还没有 아직 없습니다. 消息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至今 지금까지, 仍然 여러분, 仍然이라는 건 얘가 부사로서 무슨 뜻이죠? 변함없이 여전히.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동사를 하다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 목걸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至今 仍然带着 그리고 목걸이 뒤에다가 목적어 또 붙일 수가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어휘를 여러분 확장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5개 어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그 단어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먼저 내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문장도 나오고 또 중국어식이 아니라 한국어식의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어휘 확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휘 확장할 때 너무 욕심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범위 안에서 어휘를 먼저 확장을 하시고 어휘 확장이 됐습니다. 그 확장된 어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요. 머리를 쥐어짜서 내용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적절하게 조금 모범 답안을 채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식이나 올바르지 않는 중국어를 이제 거기다 이제 답안 작성을 하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랑 이제 이야기 형식에 맞춰서 한번 내용을 구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내 남자친구는 낭만적이다. 아까 제가 很浪漫이라고 했죠? 그는 나를 위해서 목걸이 하나를 준비했다.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나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한 거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일 그 목걸이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께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형식 일기 쓰듯이 자연스럽게 너무 어렵지 않게 문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국어로 적어 놓은 거를요. 중국어 구조를 표시를 하면서 우리 한번 이제 중국어로 바꿔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남자친구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낭만적이다 형용사.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很 정도는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볼게요. 구조만 잡고 좀 이따 중국어 띄어서 볼 겁니다. 자, 그는 나를 위해 누구누구를 위해 개사하고 열고 닫아줄 것이고요. 준비를 하다 동사의 무엇을요? 목걸이를요. 그런데 수양명 구조 목걸이 꾸며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소 지으며 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 미소 지으며 청혼을 했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청혼을 했고 청혼을 하는 수단과 방식이 웃으면서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다음에 저 붙여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매일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자, 우리 착용하다 목걸이를 그런데 그 목걸이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 어머니께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지지한다. 무엇을 여러분? 결혼을. 근데 누구의 결혼을?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이렇게. 우선 한국어 제가 띄운 거를 중국어 구조를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어로 여러분들이 잘 모범 답안 중국어로 잘 우리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문 완성하기. 자, 우선 원고지 쓰실 때 여러분 앞에 몇 칸 띄고 가셔야 돼요? 한 칸 아닙니다, 여러분. 2칸 띄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앞에 2칸 띄고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我男朋友, 내 남자친구는요, 很浪漫,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낭만적입니다. 쉼표 딱 찍어줬고요. 자, 그 다음 추가적인 내용도 있어요. 常常种种会뭐뭐일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给我一些惊喜인데 여기서 여러분, 给는요,
개사로서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주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질문. 여기서 게이는 여러분 동사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개사로 쓰였을까요? 뭘로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죠? 자, 여기서 게이가 주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처럼 게이가 주다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라는 목적어를 또 이렇게 두 개 수반해 줄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 줬습니까? 나에게 줬습니다. 라는 거죠. 뭘 줬냐면 이시의 약간의 찡시. 여러분 찡시란 단어도 되게 자주 나와요. 찡이라는 건 놀라다라는 거고요. 시는 기쁘다라는 거니까 놀람과 기쁨을 줬다.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주 종종 저에게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줘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자, 上个月 시간사가 되는 거죠. 지난달에 그는 为我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수양명 구조 一条项链 하나의 목걸이를 준비를 했고요. 还 게다가 微笑着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向我求婚 저에게 求婚 청혼을 하다,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선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선 지금 微笑를 가지고 장문을 하는 건데요. 求婚 프로포즈 하다란 단어도 우리 제시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면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프로포즈하다, 청혼하다라고 할 때 개사 向 쓰셔야 돼요. 向 누구누구 求婚 누구누구에게 청혼하다, 프로포즈하다. 자, 접속사도 썼습니다. 虽然, 단, 비록 뭐뭐하지만 그러나 뭐뭐하다. 자, 비록 我 제가요 还没答应. 여러분 따잉도요 5개 해가지고 장문하는 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잉은 승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승낙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비록 제가 아직 승낙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고요. 단, 그러나 至今 지금까지 仍然 변함없이 每天 매일 따이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목적어 누가 생략이 됐나요? 项链 목걸이가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자, 我 제가요 跟 누구누구 说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다라는 겁니다. 자, 父母 부모님에게 说了 말했습니다. 这件事 이 일을 말했는데 뭐뭐뭐뭐 호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즉 제가 부모님에게 이 일을 이야기를 한 후, 他们 그들은 부모님들은 또 很高兴 굉장히 이제 기뻐하신 거예요. 요치, 여러분 요치도 이것도 여러분 5개월 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애들 요치라는 건 바로 무슨 뜻입니까? 특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예문을 조금 드릴게요. 자, 我喜欢吃水果 저는 과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尤其是苹果 특히나 사과를 좋아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그들은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하셨어요. 尤其是 특히 그중에 특히 母亲 어머니께서 支持 지지를 하십니다. 我们俩结婚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것을 지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여러분 랴는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둘이다, 두 사람이 되는 건데요. 랴는 단독으로 혼자 쓸 수가 없고요. 누구누구 두 사람 구조를 꼭 쓰셔야 돼요. 즉 우리 두 사람이라고 하면 我们俩, 너희 두 사람 하면 你们俩, 그들 두 사람 하면 他们俩가 되고 이때 뭐는 생략 가능해요. 我俩, 你俩, 他俩 이것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즉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지지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99번은요. 제가 약간 이야기 형식 일기 쓰듯이 여러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난이도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 저희 100번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은 우리 뭐 제시어를 내가 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없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사진을 딱 보시고 여러분 주제를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진이 우리 강아지가 보이고요. 아이가 지금 강아지를 함께 놀고 있죠.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뭐 고양이가 나올 때도 있고 이처럼 강아지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지금 저랑 연습하는 형태에 맞춰서 장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주제를 정할 겁니다. 우리 양종우, 듣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양 기르다 종우. 여러분 종우하면 우리 애완동물,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을 기르다라는 주제를 정할 거고요. 그 다음
100번은 논설문에 맞춰서 쓸 건데요. 논설문은 요거 제가 순서 정해드릴 테니까 요거 꼭 외우세요. 외우시고 나서 주제만 바꿔치기 해서 여러분 문장 완성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주제를 정하셨으면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내용 구상을 할 건데요. 서론에선 여러분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사진을 묘사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살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뒷부분은 제가 본론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사진 묘사. 두 편리 사진 속에는 요 숫자거는 몇 명의 사람이 짜이, 이때 짜이라는 건 동사 앞에 붙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양종우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고 한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두 편리 사진 안에 요 이거는 한 사람은요 짜이 양종우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우선 이렇게. 그리고 그림에서 낚시하는 그림 나오고 여행 가는 그림 나오면 다 그 동작을 여러분 쓸 수가 있겠죠?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살 붙이는 작업. 자, 수이저라는 개사를 쓸 겁니다. 자, 수이저라는 건 뭐뭐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는 문장 맨 앞으로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现代社会的发展 현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그 다음 生活水平的提高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이렇게 살을 붙여주는 거고 앞에 말했던 동작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위에 또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양宠우더는 위에 또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혹은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요 选择 선택합니다. 혹은 喜欢 좋아합니다. 무엇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양宠우 이런 식으로 동작을 적절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본론으로 갈 겁니다. 본론에서 여러분 의문형 문장을 딱 띄울 거예요. 그러면 애완동물 기르는 것은 무슨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양宠우 有什么好处呢? 자, 여행 가는 그림 나오면 旅行有什么好处呢?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여러분 동작을 집어넣어서 의문형 문장으로 띄워주는 거고 그 다음 열거하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열거할 때요. 뒤죽박죽으로 열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第一 첫 번째는 이렇고요. 第二 두 번째는 그렇고요. 그 다음 第三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第三, 第四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죠? 第一, 第二 까지만 가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 最后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 써주시면 되고 80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第一, 第二, 最后로 마무리하시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삽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이 문장은요. 꼭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고 쓰시면 되는 거죠.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책임감을 길러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적절하게 여러분 삽입을 하시는 거고 마지막 결론. 결론은요. 이제 마지막 평서문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인츠 그래서 그리하여 很多人 많은 사람들은요. 选择 선택하거나 喜欢 좋아합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혹은 제안을 해도 괜찮아요. 자, 我们 우리는 예, 开始 여러분 开始는 이제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开始什么什么吧. 이것을 합시다. 그죠? 이것을 시작합시다도 괜찮고요. 그다음 우리는 인가에 마땅히 이것을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방식도 우리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작문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처음 우리 원고지 2칸 띄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2칸 띄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문장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두 편리 사진 속에 요 이결은 한 사람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동작을 묘사할 거예요. 짜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고요. 끈 누구누구와 라는 거고 小狗 강아지와 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 그림에서 꼭 강아지 그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적절하게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随着 뭐뭐에 따라 라는 거죠. 生活水平的提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宠우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越来越多了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양宠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有什么好处呢?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질문 던졌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고요.
그 다음, 第二, 두 번째는 이렇고요인데 여러분 여기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第二, 얼 다음에 지금 제가 문장 보호도 함께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고지 맨 앞에 첫 번째 칸에는 절대 여러분 문장 보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한자 하나 쓰시고 그 뒤에다가 문장 보호를 쓰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고요. 最后,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라는 건데요. 또 중간에 여러분 우리 생소한 문장 부호가 이렇게 또 보여요. 이거 바로 뭐라고 하냐면 分号라고 해요. 分号. 이렇게 병렬관계의 문장을요.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병렬관계의 문장을 나열을 할 때 이렇게 分号를 찍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문장 보호도 여러분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고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내용 삽입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그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랑은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우리 겸어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让生活 생활로 하여금 그 다음 生活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更丰富 더욱더 풍부하다. 즉 생활로 하여금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第二, 두 번째는요. 그이 뭐뭐 할 수 있대요.缓解 완화시키다. 야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고요. 各种 각종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를 꾸며줄 때요. 各种을 쓰셔도 괜찮고요. 우리 생활 속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生活中的压力 이렇게. 그 다음 업무상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우리 일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니까 工作上的压力 이렇게. 공부할 때 받는 스트레스 하면 学习上的压力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애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이니까 하이, 그이, 게다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배양. 여러분 배양은 우리 해석할 때 배양하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기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러워요. 그럼 배양, 责任心, 책임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딱 하는 거예요. 因此, 그래서 그리하여 很多人, 많은 사람은 자, 또 보이시나요? 여기서 很多人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 범위부사 누구랑 같이 올 수 있어요? 또랑 같이 올 수가 있고 또를 쓰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很多人 또 많은 사람들은 모두 喜欢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는 거죠? 양종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은 꼭 반려동물이 아니어도요. 다양한 주제로 바꿔치기 해서 여러분 쓸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우리 쓰기 파트는요. 우리가 지금 1세트 문제를 함께 풀다 보니까 문제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본 강의 외에 추가적인 기출문제를 조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역시 99번, 100번도 모범 답안 제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시험장 가기 전에 꼼꼼하게 조금 암기를 하고 가시면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쓰기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이번 강의 여러분 잘 들으시냐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모두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